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 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가 되고 또 건물에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 건물의 축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로 깊이 있게 파는 심굴 굴착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 심굴 굴착 금지 청구권, 그리고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공자가 건축 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이 균열이 됐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 또 대지의 지반이 침하됐다 하는 이런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음이 많다, 그리고 진동이 있다거나 분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된다, 조망권이 침해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런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앞서서 이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다가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자, 민법은 24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부근의 토지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반될 때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대법원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 붕괴에 대비한 예방 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또 벽에 균열이 생기고 또 지붕이 파손됐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위에 일상생활의 안온 상태가 파괴되고 또 언제 어떠한 손해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점,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등은 대지가 침하됐다, 건물이 균열됐다,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입증해서 토지 굴착 금지 청구권, 그리고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해서 공사 중지 또는 건축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본안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통상 한 3주 정도만 신문기일이 잡히고, 신문은 보통 한 번 정도 하는데 2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종결되면 한 2주 정도 서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 뒤에 보통 또 한 2주 내지 3주 후에 결정을 내리는데, 전체적으로 한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음이나 지반 침해 이런 걸 야기하는 굴착 공사가 끝났다면 가처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 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가 되고 또 건물에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 건물의 축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로 깊이 있게 파는 심굴 굴착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 심굴 굴착 금지 청구권, 그리고 소유물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이미 굴착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상의 골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은 이 판례에 비춰보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지 침하나 건물 균열 같은 이런 피해 부분을 입증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 굴착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판례 때문에 실무상 공사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재판 도중에 시공자가 최대한 공사 속도를 내서 터파기 공사를 완료해버리게 되면 역시 가처분은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터파기 초기에 신속하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인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진동이나 일조권, 주만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재건축 사건은 조합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에 법원이 이 공사를 쉽게 중지시켜버리면 이 시행사나 조합 등에 심각한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피해 주민들의 어떤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점,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닌 한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 본안 사건으로 해결하라 하는 취지로 기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서울 동부지방법원도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서 그 공사로 인한 권리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인용이 이제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례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이제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배출 행위가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이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본안 소송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특파기 등으로 직접적인 균열이나 집안 침하가 됐거나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은 일조 침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일부 해당 세대 한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수의 관련 사건을 이제 수행해본 경험상 인근의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을 신축한다고 섣불리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서 상대방이 이제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특히 유의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일조 침해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인근 주민들로서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침해 등이 이제 문제될 경우에 인허가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인허가관청의 어떤 조정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래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고, 가처분이나 본안소송까지 함부로 제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직접 수행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피해자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공사 현장의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공자가 병원 신축 공사를 위한 지하 안반 굴착 공사를 하면서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시공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병원 신축 공사는 기존에 지하 3층까지 있던 대형 건물을 이제 철거한 후에 헐거로 이제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일부분에 한해서 이제 터파기를 위한 굴착 공사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가처분이 들어온 현 시점에서는 지하 굴착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지상에 건축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은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어졌고, 다만 지상 건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상적인 소음 정도는 상민관계에서 수인해야 될 불가피한 생활소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했는데, 대법원이 더 이상의 심굴 굴착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법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의 정도도 대부분 규정 이내의 소음이었고 일부만 이제 초과했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소음이나 진동이 법령에 위반될 정도였다면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것이지만 그런 조치를 한 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처와 2023년 6월 20일 공사도구 계약을 체결한 후에 향후 소음, 진동, 균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전문기관의 소음 등의 주변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의뢰해서 아예 보고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및 주변에 각종 계측기 100여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을 계측한 결과를 기록한 계측관리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에 대한 이제 저감 대책으로 코어 천공기를 투입한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처음 민원을 넣은 그 주민 대표들과 합의해서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가처분은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넣었다가 시공자가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들 신청자들은 공사 현장과 심지어 100m나 떨어져서 거주하는 등 실제 피해가 없는데도 억지로 이제 합의금을 노려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 발령되면 공사가 중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이라는 소유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해의 정도가 현저해서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렵다는 등 위법성이 이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신문 취지, 소명 사실을 다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민들이 입은 소음, 진동 피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점이 이 사건 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그 기각 이유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각 주거지의 거실에서 공사 현장을 면한 그 방향으로 모든 창호를 다 개방한 상태로 소음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이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이 초과된다고 주장하려면 위 시험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소음, 진동 수치를 제시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셋째, 가장 심각한 소음을 발생한다고 지적한 지하 굴착 공사는 이미 종료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지상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향후 발생할 소음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공자는 인근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해서 보상협의 후에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합의한 주민들은 현재 가처분 신청자들보다도 공사 현장에 가까운 주민들이고 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심각한 정도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인근 건물 등의 어떤 붕괴의 위험 같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은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문제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오시는 그런 상담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랜 경험이나 이제 법리상 공사중지 가처분 해봐야 승소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이제 소송까지 가지 말고 가능하면 적절히 합의하시는 게 오히려 실익 있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조언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